내일의 장바구니입니다. 오늘은 모아랩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의 장바구니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좀 이슈가 됐었죠. 워렌 버핏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네. 화장품 매수를 했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좀 이슈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미국판 올리브영 울타뷰티 이제 하나로 3,089억 가량 이제 매수를 했다라고 이슈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좀 국내 증시에도 기대감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면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높이고 있다 보니까 체질적으로도 개선을 하는 기대감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장일 때 미국에 대한 소매 판매도 호조가 나와서 네. 거기에 대한 좀 오프라인 매출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도 실적을 기반해서 좀 최근에 많은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이 매수를 했다라는 기대감이 좀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오전장에 좀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인 투자 모멘텀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워렌 버핏에 대한 매수세가 화장품을 주목했다라는 걸 보게 되면은 그동안 좀 세론이 나타나면서 주가 조정이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기적인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화장품을 모아가도 되겠다라는 좀 흐름이 만들어지고 좀 수급이 다시 한번 개선이 되면서 모멘텀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모멘텀 이제 실적을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좀 체크가 계속해서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워렌 버핏이 울타뷰티를 샀다 그래서 울타뷰티? 이거 뭐야? 왜 갑자기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워낙 또 투자의 대가가 선택을 한 섹터이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서도 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중국, 뭐 K뷰티, 미국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실적 발표한 종목들 중에서 뭐 중국에서 쇼크 나고 뭐 이제 탈중국화 하겠다라면서 그렇게 IR에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네. 탈중국을 해서 다른 지역, 다른 해외에서 실적이 찍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은 항상 꿈과 희망이 있을 때 먼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에 대한 좀 방향성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중국에 대한 시장 이제 중국향 매출에 좀 쇼크 받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다 보다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이제 벗고 위드 코로나가 나타나면은 화장품 기업들 엄청나게 상승을 할까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반응이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화장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봉쇄를 하거나 이제 한한령 해제를 안 하고 다시 한번 한한령에 대한 모멘텀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면은 리스크 변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과거부터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국 내 이제 화장품을 사용하자라는 운동이 나타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좀 수입을 좀 낮추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장기적인 프리미엄 가치로 이제 모멘텀이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조금 계속해서 부진한 주가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실적을 기반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미국에 대한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만들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미국의 수입의 국가를 비교를 했을 때 1월이랑 4월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에 대한 기업이 수출액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우리가 프랑스 화장품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미 미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탑 3 안에 들어가는 국가의 점유율을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중국향 매출의 의존도를 낮추기 시작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는 중국이 없어도 한국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좀 패러다임을 바꾸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를 실적을 기반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시작을 하고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더욱더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플러스 알파로 이제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없이도 얼만큼 성장을 빠르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가 이제 주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지속성 있는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쭉 들어보는데 제가 사실 이번에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화장품주들이 쇼크를 난 종목들이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잉그루드랩,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까지 사실 쇼크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에는 더 좋아질 거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사실 코스맥스나 잉그루드랩은 지금 기계전 반등일 뿐이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가의 세일이다. 네. 이럴 때 좀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그동안 많이 떴기 때문에 못 사셨던 분들은 관심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국향 매출 때문에 이제 쇼크가 나타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향 매출이랑 미국향 매출이 모두가 이제 쇼크가 나타난 거냐, 아니면 체질 개선을 통해서 중국향 매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새로운 국가들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이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치에 민감한 적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이번에 실적 쇼크가 나타나면서 좀 과도하게 과잉 매도가 나온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좀 수치에 좀 혼돈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수치는 이제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 미래 가치로 이제 얼마나 다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 관광객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88.8배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좀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여행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K뷰티에 대한 좀 모멘텀이 인기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K뷰티가 이제 OTT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세계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미의 기준이 원래 우리는 서양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프랑스에 대한 이제 화장품이 좀 더 판매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 요새 들어서는 K뷰티, 이제 K드라마 여기에 대한 열풍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한국에 대한 화장품이나 한국에 대한 성형 그리고 한국에 대한 미용 기술 자체가 좀 인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순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시작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단기적인 등락폭에 너무 크게 우려를 갖기보다는 우리가 좋은 기업이고 목표 주가가 계산이 됐을 때 그 주가에서 하락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좀 모아갈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또 코로나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코로나 다시 마스크 쓰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화장품 기업들 안 좋은 거 아닌가?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있는 건 아직은 한국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내수 매출로 우리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동남아 진출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매출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모멘텀 이제 마스크를 쓰면 다시 한번 크게 화장품에 대한 산업들이 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감을 생각하시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급한 생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글로벌적으로 재유행이 나타났을 때는 좀 화장품 산업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 지금 실적 확인했고 네. 뭐 코로나 관련돼서 다양한 것들 다 기우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화장품주를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은 얼만큼 이제 아마존이 이번에 컨퍼런스를 주최를 하면서 여기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 대한 좀 플랫폼 자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실적이 빠르게 찍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마존이 오히려 한국 화장품 같은 이런 기업들을 러브콜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존에 대한 유통망을 넓혀가기로 이제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좀 참여를 했던 그런 대형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아마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빠른 성장을 보여줬던 만큼 이제 앞으로는 아마존을 통해서도 거기에 대한 유통망을 빠르게 넓혀가기 시작을 하면서 아무래도 수출액에 대한 증가, 우리가 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보다는 이제 화장품에 대한 수출액은 먼저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경상수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실적을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체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그런 미용기기들도 굉장히 많고 이제 실적과는 무관하게 급락이 나타나는데 화장품에 대한 산업 계속해서 실적을 기반으로 상승하는 종목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찍히는 수치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얼만큼 많은 수치를 찍어갈 수 있는지 그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화장품주도 섹터가 나뉘잖아요. 네. 뭐 인디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OEM, ODM 하는 업체도 있고, 네. 아예 대형주도 있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 게 좋을까요? 지금 OEM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좀 자리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 게 ODM 쪽으로 네.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좀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서 얼만큼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많이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규모를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유통망을 많이 갖고 있는 실적을 기반해서 자본력이 좀 받쳐주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도 있고 미래가치 프리미엄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화장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마적으로 트레이딩으로 오르면 팔고 내리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모아가시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내년 내후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좀 더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좀 대형주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롱숏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가는 걸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내에서 탑픽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어닝 쇼크로 좀 급락이 나타났던 아모레 퍼시픽이 좀 제가 봤을 때 주가를 봤는데 이 정도로 빠질 건가 싶더라고요. 이럴 일이야 싶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었던 게 우리가 블랙 먼데이가 아니라 그 위에 실적 발표를 하고 급락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나오면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팔로우를 하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좀 4%를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증시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패닉셀이 끝나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닝 쇼크 그 반영이 다 끝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장 매출이 감소가 되면서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매출이 각각 65%, 182%가량 전년 대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장 매출은 줄어들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 대한 매출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체질 개선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목표가는 지금 가격에서 그래도 회복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18만 원까지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1만 원대를 깨면 또 좀 더 패닉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손절을 축소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11만 원대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사실 화장품주가 중국에서 매출이 얼마가 나왔대 하면 올랐던 게 화장품주였는데 이제는 점점점 탈중국화를 해 나가는 체질 개선의 시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 딱 들어오면서 주가도 크게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털어내고 워렌 버핏이 선택한 화장품주이다 보니까 좀 길게 보고 투자 가치를 좀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레 컴퍼니의 김민성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